안녕하세요. 천년의 미술 미술학원 원장 맡고 있는 예중예고반 원장 맡고 있는 곽세근입니다. 네. 입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조금 먼저 드리고 나서 오늘의 주인공이신 홍승현 선생님께 자리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금속공예를 전공을 했거든요. 지금은 금속공예 한 걸 되게 만족해하고 좋아해요. 좋아하고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제 미련이라는 게 남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예중하고 그때도 예중이 있었으니까 예중이 있고 예고가 있었는데 예중과 예고를 만약에 내가 알고서 진학을 했다고 하면은 조금 뭔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교 가고 학원 아르바이트 하고 애들 가르치고 이러면서 오랜 시간 동안 학원에 몸담고 있었죠. 거의 20년 이상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이제 예중예고 입시를 제가 몸을 담았어요. 한 5년 전에. 그래놓고 예중예고 입시에 돌아가는 거랑 좀 더 깊이 있게 제가 여기 있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이제. 알고 나서는 와, 미술을 할 거면은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여건이 된다고 하면은 예중하는 게 맞는 거구나. 그 다음에 예고를 저는 가능하면 예중이라든가 예고 입시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대학교까지 갔을 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준비하는 것들이 시간이 지난해 봤을 때는 잘한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림 같은 것도 이제 보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림 하나하나가 다 주제를 내고 문제를 내고 그 문제를 풀고 아이들이 드로잉을 하고 스케치를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쌓여 있으니까 잊어먹고 있다가 이제 그림을 선별해서 이제 추리고 붙일 거랑 버릴 거랑 추리면서 이 하나하나들이 다 너무 소중한 그런 시간들의 그런 과정이다라는 게 눈에 보여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오늘 순서는 요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학원 소개 잠깐 조금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소개, 그 다음에 그림, 저희들 그림 조금 보여드리고, 그림도 이 정도 해야지만 그래도 합격을 하는구나. 물론 그게 100%는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따가 그림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학원 선생님들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저희 예중예고뿐만 아니라 강동 천년의 미소랑 여기 밑에 5층에 고덕 천년의 미소랑 저희 예중예고 천년의 미소랑 이 세 개 학원이 같은 학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길동 천년의 미소, 강동 천년의 미소는 지금 첫 해에만 천호동에서 1년 있었고요. 길동으로 93년도에 임해만 있었고 94년도에 이사를 와서 길동에서만 지금 거의 한 35년 가까이 됐죠. 모든 입시반 아이들은 여기 모여서 입시를 진행을 해요. 저희 6층은 예중예고반이지만 5층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 그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명성플라자이고 여기서 5층에서 수업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희 예중예고 작년에 연합시험 봤던 거랑 그리고 저희 학원 모습이랑 그리고 기회가 됐을 때 선생님 모시고서 평가도 받고 여기서 연합시험도 보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학원 그림들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작년에 선화예고 붙은 학생 작품인데 요즘은 입시가 과거처럼 이렇게 뭐가 열심히만 잘 그려내는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토대로 해서 뭔가 생각해서 조건에 맞춰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물체만 잘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가 배치를 하고 넣고, 사실 이런 형태의 물체가 나왔던 건 아니지만 그냥 유리판 사진이랑 물 넣어서 물이 담겨져 있고, 그러니까 텍스트로 주는 거예요. 텍스트로 주면은 자기가 거기 넣어서 물에 빠진 모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연출을 해서 그림을 그려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을 보고 그 다음날 수채화 시험 보는 거. 수채화 같은 경우도 얼굴 정면 사진 주고 반측면을 그리라고 상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얼굴 사진만 주고 몸이랑 무릎 아래까지 그려내는 거를 요거는 4시간, 요거는 3시간. 올해 선화 예중 합격한 학생 작품이에요. 근데 요즘 아이들도 예전에는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그림을 그냥 보고서만 잘 그리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재질감이라는 그런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떠한 재질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정확히 없고 평상시 연습이 안 돼 있으면은 이것들을 제대로 잘 그려내기가 힘들거든요. 거기다가 구성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원래는 의자 위에 유리컵 하나만 있었는데 그거를 나머지 것들을 다 상상해서 그려야 되거든요. 나무 질감, 금속 질감, 도자기 질감, 종이 질감, 검정 컵 질감 이런 것들을 상상해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게끔 연습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닷속 이미지 같은 경우는
물고기 두 마리 사진을 주고 먹이를 향해서 모이고 흩어지는 모습을 상상해서 그리는 거예요. 요거는 서울예고 합격생 작품인데 서울예고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는 통합 문제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수채화 소묘 같이 한 장으로 곰 사진을 주고 곰 사진 뒤통수를 주고 정면을 주고 상상해서 그려야 돼요. 곰도. 그리고 인체는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고 그건 자유. 희노애락 중에서 한 가지 선택해서 그 장면 하나를 그리시오. 인체는 자유롭게. 그런 문제였었는데 자기가 배경 그리는 게 좀 자신이 없어서 선생님 물체를 크게 그렸어요. 그래 한번 그려봐. 그랬더니면 어깨에 놓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과거에 기억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봤던 기억, 들었던 기억, 자기의 경험 그런 것들이 그림에 녹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데 잘 해냈어요. 그래서 잘 했고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한 8명 정도가 있거든요. 제가 이 문제를 가르쳐 주면서 야, 너네들 희노애락이 뭔지 알아? 그랬는데 희는 알더라고요. 몇몇 아이들이 희는 기쁠 희어 선생님 뭐 이렇게 알아요. 그리고 애도 알아요. 애 사랑해요. 사랑해. 근데 락을 모르는 거예요. 한 명도. 락 그러니까 락 이거를 그림 보고서도 모르는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앉아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아니지 너네들 이러면 안 돼. 아까 보여주는 초등학교 문제도 재질감이라는 뜻을 잘 모르면은 윤곽선, 외곽선의 개념을 잘 모르면은 못하는 거거든요. 진짜 정말 물론 선생님들이 그런 것까지 점검을 하고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문제를 내야겠지만 그래도 그런 걸 모르는 아이들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도 좀 대비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작년 미고 합격생 문제인데 이 정도 3시간 반 안에 그림을 그려내야 이건 올해 문제예요. 올해 여기 나무둥치 주고 물병이라 이런 것들은 실물로 놔주고요. 나무둥치는 이렇게 프린트로 줬거든요. 프린트로 줘서 해야 돼요. 이것도 3시간 반 동안 해야 되는데 등급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둘 다. 정말 열심히 했고 너무너무 잘해서 합격을 했는데 지금 미술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는 서울 지역 아이들만 볼 수 있는 학교이기도 하고 대입 결과가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 많이 이제 성적도 올라가고 실기력도 좋아지는 학교라서 여기는 공연예술고등학교 공연예고에서 여기도 이제 이미지를 주고 이렇게 놔서 자기가 연출해서 그리라고 했는데 그 연출을 하고 잘 그려낸 애들은 합격을 잘 했고요. 그리고 올해 문제예요. 갔더니 닭이 사진으로 프린트로 준 거예요. 사진으로 프린트로 파일에 넣어서 주고 나머지들은 이제 배치해서 그리는 문제. 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작년 예중 문제죠. 예중도 변화를 많이 주기 때문에 예중 문제에서도 이렇게 세발 자전거를 그러니까 형태력을 보기 위한 문제는 꼭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명암 표현하는 거를 보기 위한 문제는 꼭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아이디어를 내서 순발력 있는 문제 테이블에 리본 스틱을 놔주고 자기 손과 함께 리본 스틱을 그리는데 리듬감을 표현하시오. 그리고 나비는 5마리 이상을 그리시오. 그리고 배경은 빈 공간 없이 칠을 하시오. 이렇게 조건을 계속 주거든요. 그런 조건에 맞춰서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문해력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경험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저도 이제 부모님의 입장에서 저도 학부형의 입장에서 오늘 홍승희 선생님의 오늘 되게 특별한 날이고요. 정말로 특별한 날이고 굉장히 소중한 경험을 듣는 날이어서 저도 학부형의 입장에서 뒤에서 같이 경청을 할 거고요. 홍승희 선생님 오시면은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제가 원래 예고 출신이거든요. 서울 예고. 저는 또 이제 예고에서 3년 동안에 정말 꿈 같은 생활을 했죠. 지금도 50대 중반 정도까지도 예고 다니던 시절에 그 꿈을 꿀 정도로 그 3년 동안의 그 기간에 대한 인상이 강하게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제 홍대 서양학과를 나왔고요. 이거는 이제 평창동에 있는 서울예고입니다. 학교에 있는 정동에서 이제 1학년을 제가 다녔어요. 고등학교 1학년을. 그리고 2학년 때 평창동으로 이사를 간 거죠. 자, 이제 저는 요게 이제 제 작품입니다. 서울대하고 홍대하고 약간 기질이 달라요. 서울대는 좀 약간 엘리트 의식이 있어가지고 아주 좀 정갈한 어떤 논리적이고, 근데 홍대는 일단은 저지르고 보고 뭔가 굉장히 과격하고 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컨템포러리한 어떤 그런 개념에 맞는 어떤 그런 작업을 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80년대 중반에 이제 지금 요즘 우리나라의 그 단색화가 이제 굉장히 비싸잖아요. 작가들 작품이. 예. 그 박소보 선생님이 이제 저희 스승님이었거든요. 예. 저희는 좀 어떻게 보면은 기성의 어떤 그런 기성 화단에서도 조금 새로운 젊은 세대라서 배척을 받고 민중 쪽에서도 배척을 받던 어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는 좀 힘을 못 받고 그래서 저희 세대는 굉장히 저희 홍대 엘리트들이 뭉쳐가지고 활동을 했던 그런 거가 일종의 어떻게 보면 와해가 된 상태예요. 그리고 각자 도생으로다가 저는 이제 예고로 가서 학생들 지도하는 거에 이제 그냥 에너지를 다 빼앗기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는 실기 강사로 이제 제가 27살에 이제 86년도에 이제 실기 강사로 갔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주로 이제 고3 담당하고 하다가 이러다가는 도대체 내가 작가를 못하겠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지도할 학생들 가리키는 거에 많이 빼앗기다 보니까 전임 자리가 예원학교에서 전임 자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원학교 전임으로 갔다가 다시 예고에서 이제 제가 예고 출신이니까 이제 예고 그때 그 전임을 뽑았는데 못 뽑았어요. 그리고 너가 좀 올 수 있냐 그래가지고 나는 예고 출신이니까 예원은 안 나왔고 예고 출신이니까 이제 예고로 갔죠. 예. 근데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20년 동안 전임으로서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전임을 하면은 작업을 갖다 그래도 좀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전임이 돼서 물론 거기 전임을 하면서도 개인전을 하고 그랬지만은 전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만큼의 작업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올해 4월 달에 이제 다시 퇴임을 하고 나서 이제 그 개인전을 다시 이제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한 5년 정도 전에 좀 이렇게 했어야지 그나마 좀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예. 학부형님들이라도 이 시간에 관심이 있어서 여기 와 계신 분들이라면은 여기서 이제 그 다른 데서 듣지 못했던 어떤 그런 예고에서의 어떤 중요한 점을 갖다가 조금 더 잘 알아가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게 꼭 예고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고도 다 장단점이 있어요. 말하자면 그것도 같이 내가 한꺼번에 다시 나중에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고 합격생이 누릴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그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 경쟁을 뚫고 온 그 한 130명 되는 학생들끼리 그 안에서 서로 또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림 잘 그리는 학생도 있고 색감이 아주 풍부한 학생이 있고 아니면 공간 감각이 굉장히 좋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 학생들끼리 서로 이렇게 보고 배우는 그게 있거든요. 그 단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은 이제 그 1학년 때 수업 중에 그 영상 팀을 이렇게 조별로 만들어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그런 수업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 학생들이 정말 며칠 밤을 새우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면서 그걸 만들어요. 예. 그리고 그 결과물을 보게 되면은 저희들이 놀랄 정도의 결과물들을 학생들이 만들어내요.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보면 현재 있는 학생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모아놓은 그런 상태잖아요. 예고에서 형성되는 기질이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홍대 기질이라는 거가 있고 서울대 기질이라고 있는 것처럼 이상하게 그 3년 동안 아니면 대학에서 4년 동안에 그 안에서 이렇게 뭐 가르쳐 준 거는 아닌데 그 분위기에 이렇게 자기도 뭐 이렇게 체득되는 그런 게 있어요.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좋은 커리큘럼과 지도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서울예고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예고는 조금 그럴지 몰라도 예고는 좀 특이하게 지금 옛날에 정동은 정동 나름대로 이제 왜 옛날 음악이나 이런 데서도 나올 정도로 정동의 어떤 정서라는 게 있고 평창동은 그 거의 이제 숲 속에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훌륭한 선배들과 어떤 친화적인 인맥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예고 제가 가르쳤던 제자였는데 양혜규라고 있어요. 예. 그 친구는 지금 제가 몇 년 전에 미술 작가 순위 100등 안에서 한 80등 정도 했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한 50등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인맥이 있고 그리고 또 예고 출신들이 옛날에는 과거나 외고 생기기 전에는 굉장히 머리 좋은 학생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 중에서는
그 뭐죠 의사가 된 친구도 있고 뭐 로스쿨 아니면 변호사 이런 거 된 친구도 있을 정도예요. 말하자면은 예고 학생들이 기본적인 선발 집단에 들어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 두뇌는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